네, 이제 고등학교 농업기계 교과서 2015 개정교과서 2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농업기계 기초 부분인데요. 역학의 기초, 그리고 전기 전자부품과 회로, 유압의 기초 이 부분이어서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약간 농업기계의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유압과 관련된 것들. 근데 이 부분이 기초가 바탕이 되어야 뒤에 있는 그 농업기계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보시면 역학의 기초 부분이 나오는데, 매 단원의 첫 부분에 보시면 학습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 힘과 에너지와의 관계, 그리고 일과 동력, 에너지 효율을 이해하고 필요한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 학습 목표가 수업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잖아요. 사실상 문제는 이곳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장의 키워드, 역학의 기초에서 키워드는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힘, 에너지하고의 관계, 또 일과 동력,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4회분을 풀어봤잖아요. 기출 4년치를 풀어봤는데, 보시면 25페이지에 있는 주요 물리량의 의미와 국제단위 이 부분에서 좀 문제들이 나왔었죠. 기억나죠? 그지? 일부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해보고, 또 농업기계하고 역학 이 부분의 내용들도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24, 2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표,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에 2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개를 좀 찝어줬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보시면 길이, 질량, 시간 요 부분도 좀 보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시되 다른 부분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봐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류 부분이라든가 또 속도, 가속도, 네, 그리고 좀 내려와서 보시면 힘과 토크 이 부분, 그리고 일과 동력의 단위, 상용 단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요. 힘과 에너지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중력 가속도 또 만류 인력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힘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힘은 물체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물리량으로 뉴턴을 단위로 사용한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을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1톤의 질량을 갖는 트랙터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도록 하는 힘은 힘의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00kg 곱하기 1m/s, 이게 1000뉴턴이다 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에너지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변형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으로 불린다 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계를 사용해서 일을 어느 정도 했느냐를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이 에너지의 일의 단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토크하고 동력 효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계에서 나오는 토크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를 쓴다 그랬죠? 토크? TORQUE라고 해서 우리말로 회전력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힘의 작용점과 작용점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부분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고요. 이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 볼트를 10N의 힘으로
누를 때와 20N의 힘으로 누를 때, 또 이 부분의 작용점이 길이가 10cm일 때와 요 부분이 20cm일 때, 이때의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저번에 계산을 해봤었죠, 그죠? 네? 기억나죠? 자, 요 부분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A 부분의 힘은 어떻게 구해요? A 부분의 힘은 어떻게 구하나요? 기억나요? 자, 요걸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의 토크의 단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토크의 단위는 뉴턴미터야. 뉴턴미터. 단위가 뉴턴미터예요. 그러면 뉴턴하고 미터를 곱해주면 돼. 그죠? 그럼 여기에서 10N이잖아. 그죠? 자, 곱해주는 거는 요 10cm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미터로 바꿔주면 0.1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1N미터가 되겠고요. 그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N 곱하기 여기에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0.2m. 그죠? 그래서 곱한 값은 4Nm. 이렇게 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과 거리에도 이 토크 값은 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 볼트가 또는 너트가 풀리지 않을 때에 이 공구의 길이를 길게 해가지고 작용점과의 거리를 길게 하면 얘가 풀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 26페이지의 내용들 이걸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7페이지 회전각도의 경우에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회전각 회전수 곱하기 2파이 라디안,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대회 직전에 이 계산하는 것들 싹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줄게요. 그리고 영상도 아예 요거를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일단 이런 것들이 있었지 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27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효율, 여기에서도 보시면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과 동력 계산, 요 내용들도 나중에 그 계산 문제들만 싹 한번 훑을 때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28페이지 전기의 기초 보시면 여기에서도 학습 목표를 먼저 보세요.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 그리고 전류 전압 저항의 의미와 단위, 일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가 뭐예요? 전기가 뭘까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이 전기를 어디에 사용을 하죠, 그럼? 네,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전기를 사용을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전동기라고 들어봤죠? 영어로 모터라고도 하는데, 이 전동기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을 하나요? 예, 얘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회전력을 발생을 시키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회전력, 또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전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발생 원리를 좀 살펴보시면, 조금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한 7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유전자. 거기에 네모 쳐 주시고요. 밑줄을 그어 주시면 원자로부터 탈출한 전자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존재해서 얘가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도체라고 하는데, 도체가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체, 이게 도체. 그죠? 예,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고무라든가 플라스틱, 목재, 이런 것들은 전련재로 사용도 되죠. 왜?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반도체가 전자부품의 중요한 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주력 상품으로 팔리고 있죠. 자, 29페이지의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동기가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전동기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전동기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해가죠? 예. 두 개가 반대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문제를 낸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가로넣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 채워 넣는 거, 이 정도로 정말 쉽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29페이지부터 나오는 전기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일단 ohm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ohm의 법칙. 네, 이걸 좀 지우고요. 자, ohm의 법칙을 좀 살펴보면, ohm의 법칙. 30페이지에 먼저 ohm의 법칙의 공식이 나와 있어요. I는 R분의 V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I는 전류를 이야기하고요, V는 전압, R은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단위를 살펴보면 전류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고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V로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다음 저항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를 쓰고요, 옴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활용을 해보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셋 중에 두 개를 주고, 셋 중에 두 가지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느 하나에 대해서 풀어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해 가죠?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요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직류와 교류, 그 파형,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직류는 직선,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 이 하나를 이제 주기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60Hz를 사용한다 그랬죠. 220V 60Hz 이렇게 하나의 주기를 60번, 초당 60번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있는 전기 전자 부품과 회로 좀 살펴볼게요.